이재명 후보와 엄마 김부선 씨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김부선 씨가 그걸 못 찾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폐기한 사람이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왜냐하면 내가 나는 이런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어머니가 조롱거리가 되거나 그런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 일을 처음 알았던 것이 본인이 대학교 졸업 공연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너무 속상해서 엄마에게 공연을 보러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사진을 보다가 그 사진 중에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될 것이 염려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다 폐기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진이 없느냐에 대한 반론은 내가 딸이 엄마의 어떤 미래가 걱정돼서 폐기 처분했다라고 이미소 씨는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자기가 본 내용, 목격한 사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부선 씨의 이 어제 보도에 대해서 아직 이재명 후보 측의 반론은 저희가 얻지 못했습니다만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그제죠. 지난 9일 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결코 헛소문에 휘둘리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네거티브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다.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아니라고 하고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닌 게 분명합니다. 아닌 걸 증거를 대라니까 답답하지요. 공지영 작가가 아마 주진우 기자랑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랑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저도 모르죠. 그분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니고 저는 뭐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 주진우 기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그랬던 일도 없고 그쪽에서 사고하니까 그걸로 종결했던 거가 전부입니다.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실 겁니까? 하여튼 이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사진 찍은 적도 찍힌 적도 전혀 없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시점과 날짜까지 얘기하면서 장소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설 쓰고 있다. 완전히 양육비 문제 때문에 허언증 같은 그런 얘기다라고 하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요 나중에 수사를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09년 언제 인권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수사로 할 수 있어요? 규명할 수 있나요? 아니 저는 이재명 전 시장이 후보자 이재명 후보가 왜 경찰에 고소 안 하나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선관위에도 고소해야 이게 되거든요. 근데 김부선 씨를 고소하는 김부선이든 김부선 씨든 김영환 후보.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소를 안 하고 역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싱크를 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김영환 그 후보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 신문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지금 이게 만약에 수사가 되면은 김영환 씨가 아마 김영환 후보가 질문하는 것이 수사관의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위 사실이다. 하게 되면 누가 피의자가 되겠습니까? 김영환 후보가 피의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렇게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선거 끝나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할까? 근데 조 변호사님,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증거도 없는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딱 부러지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건 또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딱 들어가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증거라고 하죠. 예를 들면 CCTV라든지 그 당시 녹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재명 전 시장,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를 공격할 거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증거를 갖고 와라, 직접 증거를 갖고 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이재명 시장 측에서도 이게 다 소설이라고만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피해자 김부선 씨가 명확하게 좀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간접 증거나 당시 상황을 유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있어서 간접 증거를 보고 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재명 시장이 좀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또 입장을 또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거는 경찰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거지 네. 당사자 보고 갖고 와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김부선 씨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네. 그런 건데 김부선 씨의 진술이 좀 구체적이고 하면은 네. 또 이재명 씨가 고소가 됐을 경우에 변명 내용이 네, 이재명 후보가 네. 그 변명을 했을 때 변명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은 변명 내용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수사관이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냥 증거 수집 책임 당신이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면은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장소가 나온 데가 옥수동 김부선 씨 집, 뭐 관리비도 못 내가지고 뭐 자기는 나중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 후에 뭐 단대로 이사를 가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김부선 씨는 주장하고 있고 그 옥수동이랑 인권위 같은 데는 나중에 수사기관 같은 데서 뭐 CCTV라든가 어떤 뭐 밝힐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CCTV 당사자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이게 CCTV는 어렵고 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관계가 어떤 관계냐거든요. 네. 아니, 단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변호사 신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변호사가 의뢰인이었다. 하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 네. 예, 지금 김영환 후보가 주장한 듯이 뭐 남녀 간의 뭐 이상 관계냐? 네. 아니면 단지 뭐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였다. 예, 이거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 김부선 씨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주 일관되고 강력하게 이 반박하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있는데요. 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뭐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뭐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뭐 사진 찍은 적도 찍힌 적도 전혀 없다. 그렇죠. 자, 변호사님. 예.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환 후보는 계속해서 당신 문제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이 김영환 후보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저렇게 선거 과정에서 아니라고 부정했던 이재명 후보는 이게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거에 해당이 되나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아니면 후보자를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련된 그 얘기를 허위사실 공표하는 부분이 있을 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김영환 후보가 거짓말했더라도 마찬가지겠죠, 되고 그러면? 이재명 시장도 이 사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했다면 후보자 본인에 관련돼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그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처벌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잖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해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지금 해명하는 게 증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선관위나 경찰 조사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금 고소도 안 하고 안 한 이유가 그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게 되면은 이 해명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자기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인 김부선 씨 외에 또 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작가 공지영 씨가 본인이 친한 그 주진우 기자라는 분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다 하면서 그 차기 주자로서 뭐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이제 그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뭐 키워야 되는데 이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문제 때문에 뭔가 좀 막아야 된다 하면서 일종의 그 김영환 후보는 사과문 대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그러니까 주진우 씨라든지 김어준 씨 같은 분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김부선 씨 외에도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입을 열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지영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던 내용인데요. 본인이 직접 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네. 관련돼서 엮여 있을 것 같은 주진우 기자에게서부터 들은 내용을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 이루어지기 전에 민주당 경선 과정이었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이재명 전 시장은 대통령감을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주진우 기자가 뉘앙스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막고 있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해서 본인이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내가 그 관여됐던 주진우 기자한테 들은 바로 그 경험해 본 걸 사실로 전제로 한다면 김부선 씨가 마냥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올렸고요. 그게 만약에 또 사실이라면 김부선 씨가 억울할 수 있다. 이 취지로 해명을 해준 걸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근데 주진우 기자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거 보세요. 김부선 씨와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는다. 네.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 여기 중요한 게 이제 겨우 막았다.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막고 있어. 네. 이건 뭡니까? 어찌 보면은 들은 입장에서는 주진우 기자가 이걸 사실을 밝히지 않도록 막고 있다. 네. 김부선 씨를 마치 말하는 거를 갖다가 저거는 일단 회유한다. 공지영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장입니다.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자기가 하게 되면 자기도 허위 사실 뭐 공표나 이런 거에 또 저 걸려들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진우 기자나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리고 자칫 김부선 씨의 예를 들면 김부선 씨가 지금 화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를 마치 거짓말장애, 허언증 환자로 몰아세우니까 네. 그게 자기가 화난다는 거거든요. 김부선 씨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저희 주간동화하고도 그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여배우가 뭐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하겠느냐. 2007년 말에 처음 만났을 때는 시장도 아니었고 총각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기혼 여부도 몰랐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유부남인 것을 알고 헤어졌고 이듬해 다른 집회 현장에서 영화처럼 우연히 만났던 게 또 팩트다.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변호사님 너무 양측의 주장이 달라도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모두 다 양쪽 의견이 진술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김부선 씨가 소위 본인에 관련돼서 돌던 루머를 정리해서 본인이 일부러 다시 한번 말해줬던 거고요. 이재명 시장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지금 이런 부분을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100% 맞는 내용이다. 이제 심정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김부선 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일자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진술을 번복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수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사를 하려면 고소를 해야 되는데 양측 다 지금 고소를 안 하는 거거든요. 김부선 씨가 고소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난방열사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되고 여러 가지 좀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딸도 걱정된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역으로 이재명 후보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도 고소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칫 고소를 하게 되면 자기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자기가 피의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데 가능성이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는 겁니다. 공지영 작가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가 직접 했던 그 입장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아마 주진우 기자랑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랑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저도 모르죠. 그분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니고 저는 뭐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 그때 당시 주진우 기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뭐 그랬던 일도 없고 그쪽에서 사고하니까 뭐 그걸로 종결했던 거가 전부입니다.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실 겁니까? 하여튼 이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조 변호사님, 어쨌든 이게 뭐 정책적인 대결도 아니고 진실공방처럼 양쪽이 아주 첨예한 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되거나 어떻게 돼서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면 어느 한쪽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진실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공방이 됐고 선거가 치러졌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이재명 후보, 이 경기지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향후 정치 일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후보 측 입장에서는 한 번은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궁금하다면 이런 부분을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해주는 것도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의 이제 자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설령 말이 안 되고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니까 이야기하지 말자 이 정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 선거가 아니라 향후에 이제 대권을 꿈꾸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국민들은 조금 더 시원하게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후보 입장에서는 여배우와의 스캔들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이 김영환 후보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저렇게 선거 과정에서 아니라고 부정했던 이재명 후보는 이게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거에 해당이 되나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아니면 후보자를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련된 그 얘기를 허위사실 공표하는 부분이 있을 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김영환 후보가 거짓말했더라도 마찬가지겠죠. 되고 이재명 시장도 이 사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했다면 후보자 본인에 관련돼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그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처벌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잖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해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지금 해명하는 게 증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선관위나 경찰 조사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금 고소도 안 하고 안 한 이유가 그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게 되면은 이 해명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자기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인 김부선 씨 외에 또 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작가 공지영 씨가 본인이 친한 그 주진우 기자라는 분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다 하면서 그 차기 주자로서 뭐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이제 그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뭐 키워야 되는데 이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문제 때문에 뭔가 좀 그 막아야 된다 하면서 일종의 그 김영환 후보는 사과문 대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주진우 씨라든지 김어준 씨 같은 분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김부선 씨 외에도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입을 열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지영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던 내용인데요. 본인이 직접 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련돼서 엮여 있을 것 같은 주진우 기자에게서부터 들은 내용을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 이루어지기 전에 민주당 경선 과정이었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이재명 전 시장은 대통령과 아니거든요. 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김부선 씨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런 건데 김부선 씨의 진술이 좀 구체적이고 하면은 또 이재명 씨가 고소가 됐을 경우에 변명 내용이 이재명 후보가 그 변명을 했을 때 변명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은 변명 내용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수사관이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냥 증거 수집 책임 당신이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면은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장소가 나온 데가 옥수동 김부선 씨 집, 뭐 관리비도 못 내가지고 뭐 자기는 나중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 후에 뭐 단대로 이사를 가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김부선 씨는 주장하고 있고, 그 옥수동이랑 인권위 같은 데는 나중에 수사기관 같은 데서 뭐 CCTV라든가 어떤 뭐 밝힐 수 있는 게 있나요? CCTV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게 CCTV는 어렵고 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관계가 어떤 관계냐거든요. 네. 아니, 단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변호사 신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변호사가 의뢰인이었다. 하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 네. 예, 지금 김영환 후보가 주장한 듯이 뭐 남녀 간의 뭐 이상한 관계냐? 네. 아니면 단지 뭐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였다. 예,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 김부선 씨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주 일관되고 강력하게 이 반박하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있는데요. 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뭐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뭐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뭐 사진 찍은 적도 찍힌 적도 전혀 없다. 그렇죠. 자, 변호사님. 예.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환 후보는 계속해서 당신 문제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주진우 기자가 뉘앙스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막고 있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해서 본인이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내가 관여됐던 주진우 기자한테 들은 바로 그 경험해 본 걸 사실로 전제로 한다면 김부선 씨가 마냥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올렸고요. 그게 만약에 또 사실이라면 김부선 씨가 억울할 수 있다. 이 취지로 해명을 해준 걸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근데 주진우 기자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거 보세요. 김부선 씨와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는다. 네.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 여기 중요한 게 이제 겨우 막았다.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막고 있어. 네. 이건 뭡니까? 어찌 보면은 들은 입장에서는 주진우 기자가 이걸 사실을 밝히지 않도록 막고 있다. 네. 김부선 씨를 마치 말하는 거를 갖다가 저거는 일단 회유한다. 공지영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장이기 주장이기 따라서. 때문에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자기가 하게 되면 자기도 허위사실 뭐 공표나 이런 거에 또 걸려들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진우 기자나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리고 자칫 김부선 씨의 예를 들면 김부선 씨가 지금 화나는 게 그거거든요. 자기를 마치 거짓말장애, 허언증 환자로 몰아세우니까 네. 그게 자기가 화난다는 거거든요. 김부선 씨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은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저희 주간동화하고도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여배우가 뭐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하겠느냐. 2007년 말에 처음 만났을 때는 시장도 아니었고 총각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기혼 여부도 몰랐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유부남인 것을 알고 헤어졌고 이듬해 다른 집회 현장에서 영화처럼 우연히 만났던 게 또 팩트다.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변호사님 너무 양측의 주장이 달라도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모두 다 양쪽 의견이 진술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김부선 씨가 소위 본인에 관련돼서 돌던 루머를 정리해서 본인이 일부러 다시 한번 말해줬던 거고요. 이재명 시장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지금 이런 부분을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100% 맞는 내용이다. 이제 이재명 후보와 엄마 김부선 씨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김부선 씨가 그걸 못 찾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폐기한 사람이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왜냐하면 내가 나는 이런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어머니가 조롱거리가 되거나 그런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 일을 처음 알았던 것이 본인이 대학교 졸업 공연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너무 속상해서 엄마에게 공연을 보러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사진을 보다가 그 사진 중에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될 것이 염려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다 폐기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진이 없느냐에 대한 반론은 내가 딸이 엄마의 어떤 미래가 걱정돼서 폐기 처분했다라고 이미소 씨는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자기가 본 내용, 목격한 사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부선 씨의 이 어제 보도에 대해서 아직 이재명 후보 측의 반론은 저희가 얻지 못했습니다만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그제죠. 지난 9일 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결코 헛소문에 휘둘리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네거티브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다.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아니라고 하고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닌 게 분명합니다. 네.
아닌 걸 증거를 대라니까 답답하지요. 공지영 작가가 아마 주진우 기자랑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랑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저도 모르죠. 그분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니고 저는 뭐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 그때 당시 주진우 기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뭐 그랬던 일도 없고 그쪽에서 사고하니까 뭐 그걸로 종결했던 거가 전부입니다.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실 겁니까? 여하튼 이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뭐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뭐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뭐 사진 찍은 적도 찍힌 적도 전혀 없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시점과 날짜까지 얘기하면서 장소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설 쓰고 있다. 아니다. 완전히 양육비 문제 때문에 허언증 같은 그런 얘기다라고 하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요 나중에 수사를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09년 언제 인권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수사로 할 수 있어요? 규명할 수 있나요? 아니 저는 이재명 전 시장이 후보자 이재명 후보가 왜 경찰에 고소 안 하나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선관위에도 고소해야 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김부선 씨를 고소하는 김부선이든 김부선 씨든 김영환 후보.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소를 안 하고 역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싱크를 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김영환 그 후보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 신문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지금 이게 만약에 수사가 되면은 김영환 씨가 아마 김영환 후보가 질문하는 것이 수사관의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위 사실이다. 하게 되면 누가 피의자가 되겠습니까? 김영환 후보가 피의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렇게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선거 끝나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할까? 근데 조 변호사님,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증거도 없는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딱 부러지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건 또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뭐 딱 들어가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증거라고 하죠. 예를 들면 CCTV라든지 그 당시 녹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재명 전 시장,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를 공격할 거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증거를 갖고 와라, 직접 증거를 갖고 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이재명 시장 측에서도 이게 다 소설이라고만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피해자 김부선 씨가 명확하게 좀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간접 증거나 당시 상황을 유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보고 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재명 시장이 좀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또 입증을 또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는 경찰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거지 당사자 보고 갖고 와라 하는 게